왜 말이 안 트일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지 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이에요. 언어치료실에 상담을 오신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탑3에 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아이가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말을 안 해요입니다. 같이 있으면 정말 제가 하는 말은 귀신같이 알아듣고 먹는 거, 노는 거, 목욕하는 거 등등 다 알아듣고 반응을 하는데 정작 말은 안 트이고 있어요. 왜 이런 걸까요? 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실까요? 아이가 말이 좀 늦게 트이고 있고 그런데 말귀는 우리 언어치료사들은 이것을 이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이 이해의 영역은 어렵지 않은데 정작 말은 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시고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실 거예요. 아이가 이해하는 바는 비교적 많이 있으니 말이 트일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하나?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몇 개의 소리를 내는 건 생겼는데 또 몇 개를 내다가 몇 달 동안 제자리인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가장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가 알아듣기는 잘 알아들으면서 왜 말이 안 트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말이 잘 트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가 지금 현재 언어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표현하는 이 말소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용을 안 하니까 점점 표현 언어 능력이 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처럼 1년의 어린 시기에는 이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표현의 양이 점차적으로 늘지 않으면 또래와 1년의 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게 왜 어려운지 혹은 왜 불편한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에서 우리 아이를 대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언어 촉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본다든지, 원래 늦게 트이는 애들이 있다라든지, 혹은 아직 너무 성급하게, 아직은 너무 어린데 우리 아이에 대한 걱정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어나는 것도 현명한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지쌤이 우리 아이가 말이 트이지 않는 이유 중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아이가 이해도는 좋은데 그에 비해 말이 안 트인다. 첫 번째, 우리 아이의 기질이 목표의식이 높거나 완벽적인 성향일 경우예요. 평상시 우리 아이의 행동을 살펴볼게요. 놀 때 아이가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놀이를 시도하려고 한다든지, 뭘 만드는데 이걸 한번 만들면 끝까지 다 만들어야 한다든지, 물고기 잡기 놀이 같은 거를 하면 전부 다 잡아야 한다든지, 또는 일상에서 자기가 할 만한 게 아니다 싶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평상시 일상에서 어른이 하는 완벽한 말을 들으면서 본인은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 표현을 낼 수 있는 역량이 적다는 것을 깨닫고 표현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어요. 아직 완벽한 형태의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요. 아이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 엄청 말을 잘하거든요. 또 TV 속에 나오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들도 말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가정 형태가 외동이거나 아니면 나이 차가 조금 많은 형제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의 아이들은 우선 부모가 우리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고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간단한 말들을 자주자주 들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대놓고 언어적으로 우쭈쭈쭈 해주는 게 더 아이가 표현을 시작하기 자존심 상하는 상황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또 말을 엄마가 하나씩 너무 직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요. 자신의 목표의식이 높고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수 없는, 현재는 배워가야 하는 시기임을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이를 존중해주는 느낌의 간단한 말들을 일상에서 들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가 통제 성향이 강한 기질일 경우예요.
일상에서의 상황이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흘러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살펴보면 평소 좋고 싫음이 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또 아이의 놀이 패턴이나 행동 패턴을 보면 머릿속에 자신이 생각한 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놀 때를 보면 나는 이렇게 장난감을 놓을 거야.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하는 생각이 강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기질의 아이는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일상에서 보면 자기 주도성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때 외부에서 정한 규칙대로 소리를 내거나 단어를 써야 한다는 것 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표현 언어가 늦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랑 키즈 카페를 갔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빠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한테도 이지야 너도 빠빠이 해줘야지 하면 아이는 엄마 말을 이해는 했으나 손인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인사를 했는데 왜 엄마는 굳이 말로까지 이걸 다 표현하라고 하지? 난 이게 편한데 하는 생각을 갖고 언어 사용이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편하거나 본인이 생각한 방식대로 표현을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 때는 말을 많이 써야 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 방식에 있어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생각에 있어서 존중해 줄 부분은 시원하게 존중해 주시고 꼭 지켜야 하는 일련의 규칙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꼭 지키도록 육아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놀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도로놀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놓고 싶은 대로 도로를 만들면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노는 것을 존중해 주고 그런데 일상에서 무언가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할 때는 엄마에게 간단한 언어를 써서 꼭 허락을 받고 가져가게 하기라든지 이렇게 아이가 자율성이 가능한 상황과 규칙을 꼭 지켜야 하는 상황 그리고 나아가서 엄마 아빠의 존재가 가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의 표현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아이가 구강 감각을 비롯한 신체적인 감각이 좀 예민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일상에서 살펴보면 편식이 있다든지 음식을 좀 오래 물고 있는다든지 꿀떡꿀떡 평소에 잘 삼켜지는 음식물들을 좋아한다든지 낯가림이 심하다든지 옷이라든지 답답한 상황을 잘 못 견뎌 한다든지 우리 아이를 밤에 재우기가 조금 어렵다든지 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감각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혹은 너무 둔하거나 해서 구강을 비롯한 이 소리를 내는 좋은 기관들을 잘 사용하는데 민감도나 둔감도로 인해 어려움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몸짓 언어를 많이 쓰거나 적극적인 언어 표현보다는 그냥 조용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의 감각적 기질이 예민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일상생활과 놀이 상황에서 다양한 감각들을 노출해 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입을 자주 쓰는 놀이들, 불기라든지 입으로 소리를 내는 놀이들을 평상시에 자주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조음기관뿐만 아니라 대소근육을 통해서도 아이가 다양한 감각을 접하고 느끼면서 거부감이나 민감함들이 점점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민감함이라는 거는 이렇게 외부의 자극을 더 잘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쉽게 피로감을 보이거나 짜증을 자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편한 형태의 소극적인 언어 표현만을 지속하고 더 높은 단계의 언어 발달은 이렇게 좀 밀어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서 감각적으로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편안한 상황에서 조금씩 단어 말하기나 말 따라하기 등을 유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우리 아이가 말귀는 알아들으면서 표현은 안 하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알아보았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표현을 안 하거나 못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뭔지 아이를 잘 관찰해서 찾아보고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보다 이해해서 그에 맞는 양육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언어 표현이 훅훅훅 늘어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아이들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게 되면 또래 아이들과의 그 갭이 커져서 아이 입장에서는 추후 더 발달된 표현들을 하는데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가정에서의 시도만으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